음, 오케이. 오늘 새로운 단원 나가죠. 드디어 미분 단원이에요, 미분 단원. 음. 오늘은 일단 단원명을 좀 쓰기 전에, 거기 단원명 뭐라 돼 있죠? 함수와 로그 함수. 그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저번에 간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잠깐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얘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단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도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었고, 지금 미적분 과목에서도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잖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미분하기 전에 극한 관련된 거를 조금 더 배워야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x-a분의 뭐 x-a, x-b가 있다 해봅시다. 얘가 0분의 0꼴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함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근데 약분. 이렇게 범위인 것끼리 찾아서 약분을 하자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a-b라는 극한값을 찾아내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면 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만약에 이렇게 간다 쳐보자.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면은 분모 0이죠. 분자도 보시면 지금 a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에요. 그러네, 맞지? 0제곱이.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범인을 찾아서 둘이 약분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음. 왜? 여기는 인수가 x로 있긴 한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다함수에서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게 미적분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함수가 크게 얘기해서 총 몇 가지 정도가 있댔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좀 더 있죠? 6가지. 6가지 정도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다함수가 있고요. 초월함수. 그러니까 초월함수인데 초월함수를 종류를 나눠보면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있고요.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이제 그 분수함수라고 할게요. 어, 유리함수. 그치. 무리함수도 있죠. 그다음에 로그함수. 그 로그 있지.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수원에서 배워요. 1차함수. 그건 다함수 들어가죠. 수원에서 배워. 수원 두 번째 단원에서. 삼각함수. 그렇지. 삼각함수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함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어떻게 이제 미분 어떻게 하고 극한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거 배웠는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미적분 앞부분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에 대해서 다룰 거야. 그리고 나머지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좀 더 뒤에서 배울 겁니다. 미분 뒷단원. 그래서 오늘은 요 놈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음,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보자. 보시면은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뭐 3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봐. 얘네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좌표평면 상에 나타낸다고 쳤을 때 저 3의 x제곱이라는 놈은요. 음, 3의 x제곱이라는 놈의 그래프를 그어보자. y. 이게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음, 그러네. 음. 그리고 얘의 0에서의 극한값은 몇이니? 1. 1이죠. 왜?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다가가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1. 1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0. 아, 1이에요. x가 무한대로 아, 보내버려. 0이에요. 아, 무한. 무한이 되지. 그래프에서만 봐도 계속 위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가버리면 y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 0을 향해 가고 있죠. 얘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3의 x라는 놈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봐도 이런 거란 걸 알 수 있지만 또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등비수열 할 때 했었는데 요 안에 있는 놈의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 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전체가 무한대로 간다 했었죠.
얘가 만약에 3의 x가 아니라 3분의 1의 x였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었겠지. 네. 왜 다른 말로 하면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고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게요. 로그 함수를 보자. 빨간색으로 할게. 그러니까 로그 3의 x가 있다고 쳐보자. 로그 3의 x 어떻게 생겼니? 이거 어떻게 생겼니?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1은 뭐야? 0이죠. 그래서 1일 때 0을 지난다고 하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 그래. 성적을 누가 그치, 성정으로 함수.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냐? 요 3의 x라는 지수함수와 요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다시 말해서 y는 x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은 관계예요. 그게 왜 그랬니? 기억나죠?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 자리 바꿔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버리게 되면 여기를 로그 3, 여기도 로그 3 취하면 오른쪽은 뭐만 남아? y만 남아요. 그래서 얘네가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여기 3 넣으면은 1 나오잖아. 그럼 얘가 3,1을 지나. 여기가 뭐 3,1이라고 치면은 얘는 몇을 지났던 거야? 1,3을 지난다는 거야. 여기 뭐 1,3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얘가 3,1이면 얘는 1,3.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로그 함수는 보시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어디로 가요? 너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계속 어쨌거나 상승을 하잖아요. 무한대로 가요. 근데 x를 만약에 0으로 보내버리면 1, 땡. 0을 1.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x를 0으로 보내. 어디로 가고 있니? 아, 지하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0. 마이너스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감소한다. 즉 수렴값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에서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로그 3의 fx라는 놈이 있다고 쳐. 오케이? 그럼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근데 얘는 지금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며. 알파로. 그럼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며.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알파로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x가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로그를 씌워준 놈도 그냥 그대로 나와서 로그 3의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 이 특징까지 가져가고 로그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 음. 로그 좀 기억나요? 네. 오랜만에 하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뭐죠? 지식 채널 E. 극한값 E입니다. 이거 우리 미적분 단에서 배우는 거는. 음. 이거 없는데. 보통 교과서는 뒤쪽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있죠? 무리수 2. 무리수 E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얘를 극한값 개념으로 좀 알아둘 건데 얘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개념 중 하나가 이거 아십니까? 이제 음, 뭐예요?
돈 관련된 거예요, 돈. 그러니까 서준이 돈이 1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연 이율 0.1, 10%짜리로 몇 개월? 10개월 동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원금에 대한 연이율 10%짜리로 10개월 동안 부었을 때 원리합계예요.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가르치죠. 음. 그러니까 과정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라는 놈이 얘랑 아주 밀접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이율 10%짜리로 10개월 동안 부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개월이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은 6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연이율 10%짜리를 6개월 이율 5%짜리로 내리는 거야. 그럼 줄어들겠죠, 좀. 대신 걔를 20번 해주는 거야. 2배로 늘려주는 거죠. 다릅니다, 이게 계산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최적의 내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점이 어딘지를 막 찾으면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잖아요. 1.1을 10제곱하는 거나 1.0을 20제곱하는 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얘네를 그래서 무한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계속 내려보는 거야. 어디까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내려보고 여기 있는 숫자는 계속 올려보는 거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 더하기 0보다 아주 작은 0 무한소라고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우리 일반적으로 1의 무한대 제곱은 뭐니? 무조건 1이잖아요. 근데 1보다 아주 작은 요 놈을 더해주고 무한대를 때려주면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면요. x의 x분의 1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0.1은 우리 분수로 나타내면은 유리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죠. 0.05는 무리수로 나타내면 다시 유리수로 나타내면 뭐죠? 20분의 1이죠.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잖아. 걔네 보시면은 얘랑 역수 관계예요. 그러네. 얘랑 역수 관계예요. 그러네. 그래서 일단 전제가 얘랑 역수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x 들어가면 여기 x분의 1.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얘 전체의 극한값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숫자에 다가가더라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라고 하는 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거기 써있듯이 무리수입니다. 얘는 끝이 안 나요. 2.71828 뭐 이런 숫자가 됩니다. 쭉쭉쭉 가는. 오케이. 7, 8, 8, 11, 8, 음. 막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얘는 반복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2라는 놈이 뭐 이름 뭐 많아요. 뭐 자연대수 옛날에는 자연대수라고 했었고 지금은 자연상수라고 하고 이런 놈의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가 대략적으로 한 2.7 정도 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문제가 편해요. 좀. 알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아주 조금 큰 애의 무한대 제곱인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x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x가 다 양수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여도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 있잖아.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그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컴퓨터에 넣어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 2라는 거죠. 왜? 0으로 다가갈 때 그 큰 값이니까. 아, 여기가 바로 2입니다. 근데 왜 빵꾸 뚫어놨어요? 그 무리에서. 음, 빵꾸 뚫어놓은 이유는 x가 0으로 가고 있긴 한데 여기 0분의 1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0분의 1이 말이 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0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0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꾸를 뚫어놓은 거예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의 극한값은 2로 정해져 있다고, 여기 좌표가. 그리고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가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야 되는 놈이 아니고요.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지?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형 로그 배웠었다고 했잖아. 상형 로그. 상형 로그가 뭐였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그가 뭐 3의 x, 얘네는 그냥 로그라고 부르는데 상형 로그라고 부르는 놈은 여기에 몇이 들어? 10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10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10인애를 상용적으로 많이 쓴다 해서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도. 그래서 얘를 그냥 생략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이과 과목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봐,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가진 않겠지만, 수학 과목에서도 밑을 요 1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이 이름이 뭐니? 자연상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해주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그러면 10을 생략한 건지 1을 생략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맞지? 그냥 생략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자연이 영어로 뭡니까? 네이처. 네이처죠. 그래서 그 n을 따서 네이처 n자를 따서 로그 n이라 써서 lnx라고 써줍니다. 어. 음, 오호. 오케이? 그래서 lnx라는 놈이 나오면 얘는 밑을 1로 하고 있는 로그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의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를 여기다가 x분의 1 쓰고 여기다가 x를 써도 돼요. 단 그때의 전제는 x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때겠지. 즉 여기가 0으로 가면은 여기도 0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놈은 1에 가까운 수, 위에 있는 놈은 무한대여야 돼. 알겠지?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 여기에 만약에 3x가 왔어.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기억하세요. 여기 오는 놈이랑 여기 오는 놈은 항상 무슨 관계였나요? 역수 관계였나, 그렇죠? 그래서 그치, 여기가 지금 3x가 왔으면은 요 위에 지수도 3x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를 3x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원상복구도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뭘로 네모 있는 부분이 2로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수 3분의 1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극한값이 2의 3분의 1제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한번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